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추성모 칼럼니스트께서 기고하신 글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이 칼럼의 제목은 프랑스 언론의 과거 청산, 전쟁 앞에 서다입니다. 이걸 바탕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1차 세계대전이라는 엄청난 사건 앞에서 당시 프랑스 언론이 어떤 태도를 취했는지, 그리고 그게 또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좀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역할과 무게에 대해서 생각해 볼 점이 많을 것 같아요. 1914년 그 페르디난트 대공 암살 사건 이후에 유럽이 순식간에 전쟁으로 빠져들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참 놀라운 게 당시 프랑스에서는 이 전쟁이 금방 끝날 거라는 그런 낙관론이 아주 팽배했다고 해요. 네, 뭐 크리스마스 전에는 돌아온다 이런 식이었죠. 젊은이들이 정말 소풍 가듯이 웃으면서 기차에 올랐다는 기록도 있고요. 아, 정말요? 소풍이라니? 네, 하지만 뭐 현실은 완전히 달랐죠. 무려 4년이나 지속된 그 끔찍한 참호전이었으니까요. 4년? 그렇죠. 국가는 계속 병력을 이제 충원해야 했고, 그러려면 전쟁의 그 참혹한 진실들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분뇨 속에서 발이 썩는 참호종 문제라던가, 아니면 고작 5m 전진하자고 수천 명이 죽어나가는 그런 현실, 이런 거는 철저히 감추려 했죠. 아, 그럼 진실 보도보다는 다른 게 필요했겠네요. 네, 국가 입장에서는 동원 논리를 계속 공급해준 언론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강력한 통제가 시작된 거군요. 1914년 8월 초에 군 당국에 아주 강력한 검열 권한을 줬다고요? 네, 맞습니다. 국익이 해롭다고 판단되면 뭐 매체 발간을 금지하거나 내용을 제약할 수 있었던 거죠. 그 당시 사회 분위기도 좀 중요했을 것 같아요. 그 프로이센 프랑스 전쟁 패배를 서력해야 한다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는 이게 좀 당연하게 받아들여졌을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었죠. 그래서 당시 언론 보도를 보면 정부 의도대로 프랑스군의 용맹함을 막 부각하는 그런 기사나 사파가 줄을 이룹니다. 예를 들어 릴루스트라숑에 실린 조르주 스코트의 사파 같은 거요. 또 독일군 포격으로 파괴된 마을 사진 같은 걸 실어서 적개심을 고취시키기도 했고요. 아, 시각 자료까지 동원해서? 네. 그리고 마른강 전투에서 이제 독일군이 후퇴하니까 르푸티 파리지행이 1914년 9월 11일자에 적들의 후퇴가 두드러진다, 이런 식으로 보도하면서 애국심을 고취하고 승리 확신을 심어주려고 엄청 노력했죠. 그렇게 분위기를 만들어갔군요. 그런데 1917년에 상황이 좀 급변한다고요? 네, 결정적인 계기가 바로 그 1917년 니벨 공세 실패였습니다. 이게 엄청난 인명피해만 났고 완전히 실패로 끝났거든요. 실패요? 네, 그러자 이제 병사들이 분노해서 대규모로 항명하는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무려 3만 명이 전선을 이탈했다고 하니까 정말 초유의 사태였죠. 3만 명이요? 와, 상상하기 힘든데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 필리프 페탱이 총사령관으로 임명되는 계기가 됩니다. 그런데 그 항명 사태의 원인 진단이 좀 갈렸다고요? 페탱 총사령관과 후대 역사가들 사이에서요. 네, 페탱은 이걸 평화주의자나 무정부주의자들의 선동 때문이다, 아니면 병사들이 너무 지쳤다, 이런 식으로 돌렸어요. 하지만 이제 기페드론 치니 같은 후대 역사가들은 근본 원인은 그게 아니고 군수 내부가 무능했다, 그러니까 총력전이나 산업화된 전쟁 양상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 여기서 찾는 거죠. 아, 군 지휘부의 책임 문제군요. 그렇죠. 하지만 언론은 이 진실에는 눈을 감아버렸습니다. 그냥 뭐 병사들의 사기 회복 노력, 이런 식의 좀 모호한 표현만 쓰면서 오히려 또 강화된 정부의 선전이나 검열 기조에 발을 맞췄던 거죠. 참 안타까운 지점이네요. 그럼 전쟁이 끝난 후에는 좀 나아졌을까요? 글쎄요, 문제가 계속됐다고 봐야죠. 베르든 같은 격전지는 완전히 폐화가 됐고, 참전 용사들은 그 끔찍한 정신적 고통, 트라우마 속에서 제대로 된 지원도 없이 방치됐거든요. 네, 이른바 포탄 충격 같은 거요. 맞습니다. 언론이 당연히 이런 분들의 아픔을 다루고 어떻게 사회적으로 치유할지 모색해야 했는데 그러질 못했어요. 오히려 다른 보도를 했다고요? 네. 전후에도 예를 들어 르 마텐 같은 신문은 1920년 3월 19일자 기사에서 독일에 대한 증오심을 다시 부추기는 듯한 그런 보도를 이어갔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게 전쟁 중에 여성들의 역할이 굉장히 커졌잖아요.
산업 현장에도 참여하고 참정권 요구도 하고. 아, 그렇죠. 남성들이 전쟁터에 나가면서요. 네. 그런데 이런 중요한 사회 변화에 대해서도 언론이 제대로 다루지 않고 정부가 여성은 가정으로 돌아가라 하는 방침을 그냥 따라가는 경향을 보였다는 겁니다. 사회 변화를 외면하고 책임을 방기했다. 그렇죠. 칼럼에서는 이걸 단순히 부작위, 그러니까 해야 할 일을 안 한 걸 넘어서 때로는 사회를 잘못된 방향으로 이끄는 적극적 자귀가 될 수도 있었다고 아주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칼럼은 제1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프랑스 언론이 진실 보도라는 본분을 외면하고 국가의 요구에 순응하면서 사회가 현실을 직시하고 상처를 치유할 기회를 놓치게 만들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네,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이 칼럼을 읽으면서 저도 구독자 여러분께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싶었어요. 만약에 위기 상황에서 국가적 단결이나 어떤 정치적 목적이 진실 보도보다 우선시될 때 우리 사회는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될까요? 그리고 그렇게 외면된 진실은 장기적으로 우리 공동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한 번쯤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중요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나눈 칼럼의 원문은 더 칼럼니스트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